언열 관련돼서 수업 내용 녹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짧고 빠르게 재질을 변경해보는 버튼을 생성하고 잘 작동하도록 해볼게요. 한번 우선은 파일에서 새 레벨을 만듭니다. 기본 우리가 인테리어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디폴트 레벨이 새 레벨에 이런 구성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레벨로 일단 할게요. 수행평가도 여기를 열어서 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플레이를 해보면 캐릭터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캐릭터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 세팅을 해놔서 달려가진 않죠. 천천히 걸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재질을 바꾸는 건데, 재질을 바꾸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스피어를 하나 생성해서 이 스피어가 재질이 바뀌도록 해볼 거예요. 이 스피어가 플레이를 했을 때 다가가서 재질이 바뀌도록 해볼 겁니다. 자, 하려면 이제 블루프린트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블루프린트 폴더에 가서 새 블루프린트를 만듭니다.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드시고 분모 클래스는 액터로 하시고요. 여기서 수행평가에서는 이제 뭐 이름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름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요구한다면 저는 change color라는 블루프린트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 블루프린트를 열어보면 뷰포트에 빈 화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도 역시 스피어를 하나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스피어를 둘러쌀 영역, 우리 캐릭터가 이 스피어에 접근했다는 걸 알려줄 콜리전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뭐 여러가지 콜리전을 쓰는데 박스 콜리전으로 할게요. 사이즈는 140 정도로 하겠습니다. 높이도 한 60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콜리전 안에 캐릭터가 들어오면 이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도록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벤트 그래프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또 역시 바꿔주는 게 좋지만 바꿔줄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식으로 트리거라고 바꿔주고 스피어는 그냥 스피어로 둘게요. 네. 스피어로 둘게요. 트리거라는 이름으로 바꿔줬고요. 이 트리거를 우리가 트리거에 오버랩이 되면 캐릭터가 겹쳐졌을 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게 해야겠죠. 그래서 오버랩을 하나 꺼내시고 또 마찬가지로 오버랩이 끝나기도 하겠죠. 종료가 되기도 하겠죠. 종료됐을 때 하나 꺼낼게요. 이렇게 오버랩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이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위젯이 뜨도록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우고요. 이 블루프린트를 하나 꺼내서 여기다 배치를 할게요. 배치를 하고 자, 플레이어가 여기 다가갔을 때 이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위젯이 떠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뜨기 위해서 위젯을 또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추가 버튼에서 유저 인터페이스에 위젯 블루프린트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위젯을 클릭하고요. WBP 언더바 이름을 WBP 언더바 단순하게 컬러라고 할게요. 그냥 컬러. 아니 컬러가 아니죠. 프레스 E라고만 할게요. 프레스 E. 중복되지 않게 프레스 E라고 하고, 아까 만들었던 이 체인지 컬러 이름도 블루프린트인 걸 알려줘야 되니까 BP 언더바를 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프레스 E 위젯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쌤이 새 폴더를 만들어서 할게요. 블루프린트 두 번째 블루프린트로 할게요. 얘네랑 얘네는 이동을 할게요. 복제가 아니죠. 자, 복제된 건 삭제를 했고, 얘를 두 개를 이렇게 이동을 할게요. 블루프린트 2로 이동을 해서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 여기서 작업을 할게요. 나머지가 좀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이 위젯은 단순하게 그냥 창에 제일 처음에 캔버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캔버스 하나 꺼내고 1920, 1080을 맞춰주고 캔버스에 텍스트가 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내용은 이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텍스트고요. 앵커는 중앙 하단으로 할게요. 중앙 하단에서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텍스트가 뜨도록 할 겁니다. 저장을 하시고, 그러면 겹쳤을 때 이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창이 떠야 되니까 오버랩 시, 트리거의 오버랩 시 크리에이트 위젯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위젯이 생성이 되고, 이 클래스는 아까 생성했던 프레스 E라는 WBP 언더바 프레스 E라는 위젯을 꺼내는 거죠.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영역을 벗어나면 이 위젯이 삭제가 되어야 되니까 이 위젯을 결과값을 변수로 승격해서 저장을 해 놓을게요. 위젯의 이름은 프레스 E로 할게요. 그냥. 그리고 이 위젯을 뷰포트에 추가해야 되니까 add to 뷰포트, 여기서 뷰포트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걸 추가할까요? 라고 되어 있죠. 질문이 들어오고 있죠. 핀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생성한 이 WBP 프레스 E 위젯을 변수로 저장을 했고, 이 변수를 이렇게 화면에 더해주세요, 화면에 추가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가가 보면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뜨죠. 이 버튼을 누르세요. 근데 멀어지면 이제 이 버튼을 누르세요가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반대로 오버랩이 끝났을 때 remove from parent remove from parent로 해서 사라져야 될 위젯이 이 프레스 E죠. 아까 저장해놨던 변수를 연결해 줍니다. 무엇이 사라질까요? 라고 묻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 저장해놨던 이 변수 위젯이죠.
위젯을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연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왔다 갔다 좀 시간이 걸리는데 사라지죠. 영역을 벗어나면 사라지고 들어가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야겠죠. 이 버튼을 누를 수 있게. 그래서 우클릭해서 키보드에 키보드 2키를 찾아보면 여기 여기 2가 있죠. 키보드 2키를 눌렀을 때 누르면 이제 재질을 선택하는 창이 뜨게 해줘야 돼요. 재질을 선택하게 하는 창이 뜨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재질을 선택하게 하는 창을 또 하나 생성합니다. 위젯을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위젯 블루프린트 얘는 컬러 셀렉트 컬러라고 할게요. WBP 셀렉트 컬러. 역시 캔버스를 하나 꺼내시고 이름을 사이즈를 좀 늘리고 그리고 버튼을 넣어야 되는데 버튼을 넣기 전에 박스라고 검색하시면 여러가지 박스들이 나오죠. 여기서 세로 박스를 하나 꺼내시고요. 이 세로 박스 안에 버튼과 그리고 박스를 하나 더 넣습니다. 가로 박스를 하나 넣습니다. 자, 버튼과 가로 박스가 위치가 좀 바뀌었는데 버튼이 가로 박스 아래로 가도록 해주고 채우기를 둘 다 채우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가로 박스가 채우기가 비율이 1이 되고 아니 버튼이죠. 버튼이 채우기가 1이 되고 가로 박스가 채우기의 비율이 2가 되도록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 너 붙어 있으니까 패딩을 10 정도 전체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버튼을 이번엔 가로 박스에 하나, 둘, 세 가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버튼들의 크기도 채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이 친구는 오른쪽에 5 정도 주고요. 얘는 왼쪽도 5, 오른쪽도 5. 얘는 오른쪽에 5 정도 줬습니다. 아니 왼쪽이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5 정도 줬습니다. 띄워줬고요. 크기가 조금 가로로 긴 것 같아서 조금 정사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게요. 버튼들이 이제 생성이 됐고 텍스트를 하나 검색해서 텍스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어디에? 여기 하단에 버튼 0번에 텍스트를 추가하고 선택 완료라고 할게요. 이 선택 완료 버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 요 창이 뜨면 이 버튼을 누를 거고 이 버튼을 누르면 요 창이 뜨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BP 체인지 컬러로 와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역시 여기서 위젯을 생성했듯이 여기서도 create
위젯 WBP 셀렉트 컬러인데 이름을 똑같이 해버렸군요. 이걸 바꿔야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해서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셀렉트 컬러 2로 해놓을게요. WBP 셀렉트 컬러 2가 있네요. 그죠? 자, 2를 꺼내고 그 다음에 역시 얘도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났다가 또 버튼을 선택 완료를 누르면 사라져야 되는 버튼이죠. 사라져야 되는 위젯이기 때문에 얘도 변수로 등록을 해놓을게요. 여기 영역을 벗어나거나 하면 또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로 승격을 해서 얘는 select color 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얘도 추가해야겠죠. 그죠? add to viewport에 추가를 하고요. 어떤 걸 추가할까요? 라고 묻고 있죠. 얘를 우리가 방금 생성한 위젯을 여기 만든 위젯을 띄워주세요, 더해주세요, 여기 화면에 더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dd viewport 이제 이 버튼이 눌리나 보죠. 근데 안 눌릴 거예요 아마. 가서 이 버튼을 누르세요. 눌러보면 이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오버랩 되었을 때 이 버튼을 누를 수 인풋이 활성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enable input 입력이 활성화되게 하고 어떤 플레이어의 컨트롤러를 우리가 활성화할까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캐릭터를 생성을 하거나 하면 무조건 0번 플레이어로 캐릭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좀 찾아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0번 캐릭터에 빙의를 했었죠. 이제 0번 캐릭터. 그래서 마찬가지로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get 플레이어 컨트롤러 0번으로 세팅을 하면 돼요. 0번 플레이어 캐릭터에 0번 플레이어의 컨트롤러가 지금 입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버튼을 가면 누를 수가 있게 되고 창이 뜨는데 이 버튼을 누르서 이제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여기 remove from parent 이 부분이 그대로 복사가 되면 되겠네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사라지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창이 뜨죠. 근데 지금 마우스로 저 버튼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화면만 움직입니다. 카메라만. 그래서 게임 모드를 지금 인풋 모드를 게임 모드에서 UI 모드로 바꿔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마우스 커서가 표시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겹쳐 있을 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인풋 모드를 게임과 UI가 동시에 되도록 할게요. 키보드로 앞뒤 좌우로는 캐릭터를 컨트롤하고 마우스로는 UI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세팅 함수입니다. 그래서 꺼내시고 그리고 마우스 커서도 보여야 된다고 했죠. set show 마우스 커서를 하나 꺼냅니다. 컨텍스트에 따라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체크 해제를 해주면 보입니다. 이 컨텍스트에 따라서는 연관 있는 앞에 있는 함수와 연관 있는 함수를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연관이 없는 걸 쓸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컨텍스트에 따라서를 해제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도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요구를 하고 어떤 것에 마우스 커서를 표시할까요? 라고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UI로 넘어가야 될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아까 전에 사용했던 get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게임과 UI가 동시에 되도록 설정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마우스 커서도 플레이어 컨트롤러 0번의 마우스 커서를 보여주게 해주세요 라고 뜻하는 겁니다. 여기 마우스 커서를 표시를 체크를 해야지 마우스 커서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마우스 커서가 보이고 설정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뭔가 재질을 선택하고 선택 완료를 누르겠죠. 선택 완료를 누르면 창이 꺼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셀렉트 컬러 2 위젯으로 와서 그래프로 가서 이 버튼 0번이 바로 선택 완료 버튼이었죠. 버튼 0번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까 사라지는 게 리무브였죠. 리무브 from parent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자, 여기도 역시 무엇이 사라지게 할까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얘는 이 위젯 스스로가 사라지면 되죠. WBP select color 위젯 스스로가 사라지면 되기 때문에 타겟에는 셀프로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 완료 버튼을 누르면 스스로가 사라진다 라고 지금 함수를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자, 글자가 뜨고 눌렀을 때 선택 완료를 누르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우스 커서도 사라져야 되고 다시 게임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화면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두 가지를 또 수정할게요. 자, 선택 완료를 누르면 set show 마우스 커서 마우스 커서가 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 모드도 인풋 모드 또 게임 온리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게임 온리로 바꿉니다. 그래서 화면을 우리가 마우스로 화면을 조작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도 역시 어떤 플레이어 컨트롤러 타깃을 요청을 하죠. 이렇게 플레이어 컨트롤러 0번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마우스를 숨겨주세요. 그리고 0번 플레이어의 컨트롤러의 모드를 게임 모드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다가면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뜨고 선택 완료 누르면 창도 사라지고 다시 게임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영역을 벗어난 상태에서도 이제 이 버튼을 누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거는 에러가 난 거죠, 지금. 그죠? 영역에 들어갔을 때만 이 버튼이 눌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역을 벗어나면 disable input이 disable 되게 해주세요. 어떤 인풋이죠? 역시 플레이어 0번 플레이어 0번의 컨트롤러가 비활성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문제점은 지금 들어가서 이 버튼 누르고 창 닫았을 때 멀리서 이제 이 버튼 눌러봤는데 창이 안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영역을 벗어나도 얘가 사라져야겠죠. 게임 모드도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영역을 벗어났을 때 인풋 모드가 게임 온리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도 사라져야 되죠. show 마우스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죠? 마우스가 사라져야 되니까 표시를 체크해줘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까이 다가가서 텍스트가 뜨는 걸 확인하고 이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서면 마우스 커서가 사라지고 캐릭터도 게임 모드도 게임 온리로 바뀌는데
지금 창이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도 리무브를 또 해줘야겠죠. 리무브 from parent,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select color to 위젯이 사라져야 됩니다 라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을 사라지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우리는 select color to 위젯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자, 앞 들어갔을 때 이 버튼 잘 사라지고요. 눌렀을 때도 이제 잘 되죠. 사라지죠. 연결을 벗어나면. 그리고 선택 완료를 눌렀을 때도 잘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재질을 선택했을 때 색깔이 바뀌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베리언트 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 버튼 눌러서 기타에 가면 레벨 베리언트 세트가 있습니다. 그죠? 레벨 베리언트 세트의 약자 LVS 언더바 우리 컬러라고 할게요. 컬러. 자, 이 베리언트 세트를 하나 꺼내서 뷰포트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적용된 걸 확인하시고 지금 이 레벨에는 이 레벨 베리언트 세트가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세팅을 해줍니다. 먼저 베리언트 세트를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베리언트 세트는 자, 이름을 스피어 컬러라고 할게요. 스피어 컬러를 바꾸는 거니까 스피어 컬러. 그래서 옵션을 3가지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튼을 3가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버튼에 따라 옵션이 버튼에 따라 3개의 옵션이 정해지겠죠. 3개의 옵션을 만들고 이름은 원래는 컬러의 이름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직 색깔 안 정했지만 예를 들어서 레드 뭐 블루 그린이라고 할게요. RGB가 되네요. 우연찮게. 자, RGB로 순서를 맞춥시다. RGB. 자, RGB로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3가지의 이름에 이 옵션이죠. 옵션의 변수에 해당하는 액터를 넣어줘야 되죠. 이 레드의 옵션을 활성화했을 때 어떤 액트가 반응할 것인가를 여기다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3가지 옵션 다 이 우리 스피어 액터가 아니고 이 체인지 컬러 액터죠. 어떻게 보면 체인지 컬러 액터를 가져와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재질에다가 할 거기 때문에 재질 머티리얼을 3개 다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자, 재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재질을 또 우리가 몇 개를 만들었어야 되네요. 자, 적용해줄 재질을 만들어 볼게요. 추가 버튼을 여기서 콘텐츠에서 눌러서 새 폴더로 이미 있다고 합니다. 만들어 놨나봐요. 네, 하나 만들어 놨었네요. 자, 메테리얼 폴더를 만들고 그리고 메테리얼 폴더 안에 재질을 하나 넣습니다.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고 m 언더바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m 언더바 그 다음에 레드라고 할게요. 레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뜨죠. 그리고 3번 키를 키보드 상단에 3번 키를 누른 채로 좌클릭을 하면 이렇게 상수인 함수가 뜹니다.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레드로 바꿔주면 되겠죠. R이 1이 돼야 될 것 같아요. R이 1이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저장을 누르고요. 얘는 빨간색 복제를 해서 이름을 레드가 아니고 이제 재질을 그린이죠. 그린으로 하고 그린은 1, 0 입력합니다. 저장. 그리고 또 복제를 해서 컨트롤 D가 복제입니다. 그죠? 얘는 블루죠. 블루를 열어서 블루에다가 1을 줍니다.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RGB가 됐고 아래는 빨간색 재질이 적용되어야 되고 G에는 초록색 재질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 B에는 파란색 재질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자, RGB에 따라서 잘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잘 변경이 잘 된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면 이제 얘네들을 버튼과 연동을 시켜야겠죠. 버튼을 눌렀을 때도 잘 작동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 컬러 그래프로 가서 자, 디자인에서 보시면 버튼이 1, 버튼 2, 버튼 3이 되죠. 그죠? 버튼 1, 2, 3. 자, 버튼 1, 2, 3에 이미지부터 먼저 넣어줄게요. 여기 왔으니까. 이미지가 아니라 컬러를 넣으면 되겠다. 그죠? 이미지를 넣어줄까요? 컬러를 넣읍시다. 여기서는 컬러를 넣을게요. 이 스타일, 외형이라는 롤아웃에 가면 스타일 롤아웃이고요. 스타일 롤아웃에 노멀과 호버 부분만 똑같은 수치로 해주죠. 이렇게. 원래 우리가 배울 때는 이미지를 넣는 걸로 배웠었죠. 지금 색조가 호버했을 때가 사라져 버렸네요. 그죠? 이거는 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 그대로 넣고 이미지를 그냥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호버했을 때도 호버했을 때 색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노멀일 때 색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그대로 그냥.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도록 합시다. 이미지 넣을 때는 우리 그냥 단순하게 했죠. 그냥 자, 캡처해서 할게요. 캡처해서 G 눌러서 G 버튼 눌러서 캡처를 합니다. 그냥. Shift랑 윈도우랑 S 눌러서 이렇게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이 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베리언트 세트 창이 사라졌네요. 베리언트 세트 창이 베리언트 매니저가 아닌데, 자 블루프린트로 가서 사라졌는데 이거를 제가 파란색으로 그린으로 바꾸고 또 G 버튼 눌러서 이렇게 캡처 하나 하고요. 레드로 바꿔서 캡처를 하나 해서 이렇게 탐색기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이미지들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머티리얼 폴더에 넣을게요. 이미지 폴더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생성해서
넣을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를 적용합니다. 컨텐츠 드로어에서 머티리얼 폴더를 찾아서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이미지 여기다가 노멀일 때랑 호버일 때 추가해 주시고요. 두 번째도 노멀일 때와 호버일 때 추가해 주시고요. 세 번째도 노멀일 때와 호버일 때 추가를 해 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프로 넘어갑니다. 그래프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자, 1번 버튼을 눌렀을 때, 클릭 시, 2번 버튼 클릭 시, 3번 버튼 클릭 시 해서, 자, 스위치 온 베리언트 네임 있죠. 이 베리언트 변수의 이름에 따라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겠다라는 함수입니다. 얘를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베리언트 세트 네임은 아까 여기서 보이듯이 스피어 컬러라고 되어 있죠. 얘를 복사를 했을게요. 오타가 나면 에러가 나니까 복사했을게요. 네임은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버튼은 레드였죠. 레드. 얘를 복사해서 두 번째의 변수의 이름은 RG 그린이죠. 세 번째는 블루입니다. 그죠? 블루. 함수들 연결해주고, 자, 이렇게 연결했으면 작동을 해야겠죠? 근데 플레이를 해보면 오류가 납니다. 그죠? 자, 에러가 나죠? 왜 에러가 나냐면 지금 타겟이 연결이 빠져 있어요. 어디에서 이 이름을 찾을까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름을 찾아야 되죠?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벤트 컨스트럭터에다가 하나 연결해 줍니다. 뭐라고 연결해 주면 get actor class get actor of class를 하나 꺼냅니다. all 아니고요. 그냥 get actor of class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레벨 베리언트 세트 액터를 연결해 줍니다. 얘도 역시 변수로 만들어줘서 lvs 언더바 컬러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변수를 연결해 주는 거죠. 이 lvs 컬러 변수, 즉 lvs 컬러 레벨 베리언트 세트에서 찾아주세요 라고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컴파일 해보면 이제 잘 에러가 해결이 됐고, 플레이를 해보면 색깔이 잘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 완료를 누르면 재질이 바뀌는 거죠. 다시 가서 재질을 바꿀 수 있고, 또 가서 재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행평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블루프린트를 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캡처를 합니다. 캡처 어떻게 하냐, 최대한 얘네를 좀 잘 모아서 필요 없는 건 지워도 됩니다. 캡처를 이렇게 잘 모아서, 잘 안되면 얘를 이렇게 떼어내서 전체 화면으로 키워서 이렇게 캡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캡처를 해서 어떤 블루프린트인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넣고요. 이렇게 넣어서
원상복귀 시키고요. 마찬가지로 위젯도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잘 정리된 이벤트 그래프를 전체 화면으로 해서 캡처를 하시면 돼요. 캡처를 해서 이미지, 이 위젯 블루프린트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보고 선생님이 확인할 거고, 평가를 할 거고, 아이고, 꺼버렸네요. 자, 창을 실수로 껐을 때는 이렇게 창에서 아까 뭐였죠? 뷰포트가 있고, 어, 음, 자, 아까 초기화를 했거든요. 디폴트 에디터로. 그렇게 하면 초기화가 돼서 사라진 것들이 이렇게 이벤트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창에서 디폴트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이 블루프린트를 이미지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영상을 녹화해서 Shift 윈도우 S 버튼을 누르면 캡처 창이 뜨거든요. 상단에. 여기서 동영상으로 바꿉니다. 동영상으로 바꿔서 이미지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바꿔서 플레이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할 것들은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 파일은 잘 저장해 놓습니다. 혹시나 뭔가 오류가 생기거나 파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제출한 결과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작업한 파일을 또 확인할 거니까 모두 저장해서 레벨 이름을 저장했으며, 저장을 해 놓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저장해 놓았는지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수행평가입니다. 녹화도 여기까지 할게요.